안녕하세요. 윤기만입니다. 주식시장은 화랑이 지속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는 언제나 재테크의 영순입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의 본질을 좀 알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식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야. 이 주식시장은 도박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도박입니다. 주식도. 근데 도박하고 다른 점은 도박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즉시 결정을 내려야 돼. 근데 이 주식은 좀 기다리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야. 그것이 달라요. 근데 이게 기다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주식에서 돈을 못 벌게 하는 시간의 여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다 사람들이 실수로들 했던 운이 좋았던 자기 예측이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심착이 됩니다. 마음에 심착이 돼가지고 내 예상이 맞았다, 다음에도 맞을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이 주식이 거래를 해가지고 성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 허무맹랑한 도박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그래도 물이라도 길어다가 한 지게 얼마씩 팔았으니까 대동강물을 길었던 뭐 빗물을 길었던 가서 그 노동이 인볼브가 됐는데, 이 주식시장은 발행자에게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무료로 자금을 만들어주는 사기 도박판입니다. 이 주식 발행자들은요, 옛날에는요 이런 주식이라고 써가지고 이걸 종이다 써가지고서 이걸 주식이라고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도 지나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디지털로 우리 주식 몇 주 시장에 상장한다 말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개미떼처럼 붙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에는 아시겠지만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두 가지 다 한 번 사면 반품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 물건을, 요즘 세상에서 한 번 물건을 사가지고 반품이 안 되는 것은 주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반품을 해줍니다. 한 달 후에라도 해줍니다. 어떤 그 가게는 한 달 입고서 잘 세탁해서 갖다 줘도 반품을 해주더라고. 근데 주식은 일단 한 번 사면 반품을 안 합니다. 상장 주식 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모은 자금에 이자를 줄 필요도 없고 대가를 갚을 필요도 없는 거야. 한번 팔면 끝이야. 그 완전 공짜 자금이에요. 그 왜 이런 공짜 자금을 주식시장이라는 그 도박판을 만들어 가지고서 국민들의 세금 그 피나는 그 돈을 갖다가 주식 회사에 몰아주느냐? 이 자본시장의 맹점이야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그 자본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에 흡수돼서 그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서 고용을 창출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낸 거거든 사실은. 근데 재밌는 것은 공짜 돈을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긁어 모아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95%는 적자 운영합니다. 이 상장을 한 회사 중에 수익을 내가지고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는 불과 한 4~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 주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주식을 내다 팔면 또 돈이 들어오는, 공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라는 것이 운영이 됩니다. 주식 이제 회사나 이제 이 모든 기업은 실적과 수익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등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제 불황은 오래전 얘기입니다. 경제 불황이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생산 활동이 거의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 유례 없는 장마가 계속돼가지고 수해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경제 불황, 전염병 창궐, 이 수해 이런 것들은 기업 실적과 수익의 최대 악재입니다. 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 매일
유사일의 그 고점을 매일 경신하면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주식 회사의 사업이 확장이 되고 수익이 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주식 상승인데 지금 회사들이 경영이 말도 못하게 부진한데 주식시장만 올라가고 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은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주식이 왜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식이란 회사의 그 실적과 수익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 실적과 그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현대의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최소한의 근로자로 양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야. 회사들이. 옛날처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손으로 수작업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을 잘 운용을 하면 최소한의 근로자 가지고 옛날보다 더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광고비가 안 들어간다고. 옛날 같으면은 이 회사 광고비가 대외 광고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회사 경영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상품을 광고라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거든. 사실은 시장에. 옛날에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사람이 직접 발품 팔아서 퍼뜨리거나 아니면 돈 주고 텔레비에 광고를 내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이런 수단을 동원했었는데 그 광고비가 엄청나다고요. 그 자기 회사의 그 생산품을 소문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요즘은 그 인터넷이라는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옛날에는 그냥 광고를 텔레비에 내고 그 이 신문에 내도 그 지역 국지적인 지역만 커버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전 세계로 확대가 된 거예요. 광고 시장이. 그 광고비가 엄청나게 전략이 되면서 광고 시장은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가지고 이 판매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좋은 상품은 전 세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생산가는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는 거지. 사람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라는 시스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만들어내니까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실수도 적고 상품 질도 좋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최소한의 생산가로 최대의 수익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과 직결되는 거야. 주식시장에서는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파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실적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높였느냐. 거기에 주가가 좌우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달로 주식회사들이 실적과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 간단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기관의 하나인 월마트를 보자고. 월마트가 이 회사를 설립한 게 1945년도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이 한 22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매장이 월마트 점포가 전 세계적으로 11,500개쯤 되더라고요. 매상은 얼마냐? 1년에 한 5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유통시장인 아마존을 보자고요. 아마존은 199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후에 설립이 된 회사야. 점포는 한 개야. 그 다음에 고용인은 80만 밖에 안 돼. 근데 매상이 얼마냐? 월마트보다 더 많아요. 월마트 매상을 능가한 게 벌써 4, 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얼마나 능가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재테크로 주식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야.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이야. 주식시장이. 그리고 주식 투자만큼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도 없어요. 잘만 하면. 그래서 주식 등락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단 몇 시간 내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세계의 돈이 다 몰려있고 가장 수익을 내기 쉬운 그 시스템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이게 실질적인 수입을 내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얘기야.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철칙이거든. 근데 대개 주식 투자자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으니까
손해가 발생하고 그런 투자가들이 95%가 넘어요. 98%쯤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의 성장은 단 2%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요, 싸게 살라고 저점을 기다리다 시기를 놓쳐요. 살 시기를 놓친다고.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은 고점을 기다리다가 팔 시기를 놓쳐. 그래서 주식을 못 팔아요. 그리고 언제 파느냐. 저점에서 판다 이런 얘기야.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해 놓고 하락할 때는 반등을 기다리느라고 못 팔아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안 팔아요. 그래서 팔기를 항상 놓치는 거야,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98%의 주식 투자가들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식 투자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발바닥에서 사고 상투에서 팔려고 그러면 절대로 성자가 못 됩니다. 또 주식은 이 장기간 주식을 상장한 회사들이 이게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인간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얼마만큼 장기간 생존할 것이냐를 반드시 파악해가지고 장기간 회사가 살아남을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 길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빨리 하고 수익도 빨리 내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식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합니다. 주식에 오르는 하면. 주식 투자는 없어도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금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재산의 전부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껌값일 사람도 많습니다. 100만 원이 껌값으로 생각되는 재산가는 주식을 가지고 한번 투기를 해볼 만합니다. 투기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거든요. 극대화하는 얘기는 이 저가의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간 기다리면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주식 투자에서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것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레버리지라는 걸 사용한다고. 그건 뭐냐면은 그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사면 주식 회사에서 100만 원을 융자를 해줍니다. 주식을 100만 원어치 더 사게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니까 올라갈 때는 2배가 남지만 내려갈 때는 어느 정도에까지 퍼센테이지까지 주식이 거꾸로 내려가면 거래소에서 강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전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롱런 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 물론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시장을 분석 검토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껌값인 사람은 한번 투기를 해볼 만해. 아까 했처럼 아주 저가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점은 수만 배가 오른다. 오르면 그냥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스탁 스플릿, 스탁을 두 개를 하나로 쪼개기 하나를 두 개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스탁이 주식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가격은 자꾸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만 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건 한번 투기를 해볼 만해. 만약에 없어도 좋은 자금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치고 주식의 등락을 알아보려고 우수한 노력을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이걸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에 나와서 가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의 비법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게 다 이 강의가 허구입니다. 왜 허구인지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지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런 지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팔면 되고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더 남고 여기에서 사가지고 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면 떼돈 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난 거 보고는 누구나 다 이걸 합니다. 그런데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텔레비나 나와서 강연하는 것들이 다 이 지난 차트를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팔고, 여기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시 팔고. 지난 거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면요, 1시간도 못 돼도 나는 억만장자가 돼버립니다. 지난 건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힘들 것이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는 능력이 있다면 가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지. 뭐 때문에 텔레비 나와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강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게 이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텔레비 앞에 나와서 강의하고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 다 허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난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앞으로 차트가 여기처럼 또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도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나라 사정이. 경제 불황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가지고서 거의 기업 활동이 정지돼 있지.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한국 같은 나라는 수해가 그냥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수해 피해가 이게 코로나 피해보다 더 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런 속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노리고 있다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일 수가 없어요. 주식이란 기업의 실적과 수익에 의해서 등락을 거듭하는데 실적과 수익이 낮은데 어떻게 올라간단 말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게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을 향해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상승하는 주식은 대개는 비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전 세력이 붙었다거나, 이 회사에서 말하자면 헛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은 저들 주식을 팔아버리려고, 이런 헛소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펀드 매니저들은요, 주식을 전문으로 거래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인들, 전문 거래인들인데, 이 펀드 매니저들은요, 개미들이 모여들 때는 팝니다.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주식이 고점을 도달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개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이제 주식시장을 떠날 때, 그때는 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거든. 거기서 저가를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매일 일과가 주식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반 주식 투자가들이 흉내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대박을 쳤다,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리죠. 그 얘기는 누군가의 쪽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내가 복권에 맞았다고 점핑을 하고 좋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1,000원, 2,000원이 모여서 터진 대박이지, 그 누군가의 손해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시장입니다. 국가도 되고 시장이 되고, 이 시장의 통화량은 일정합니다. 100 일정한데, 이 돈이 어디로 옮겨 댕기든 100%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을 벌면, 여기 누군가는 10을 잃어야 이 사람이 10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박은 누군가의 쪽박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 주식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ETF 시스템이라는 ETF라는 주식 거래를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TF란 뭐냐면 Exchange Trading Fund라는 얘기인데요. ETF는 한국에 되어 있고 미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커요. 뭐냐면 이제 이 어느 한 그룹이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될 만한 주식만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데, 장기적인 이 그래프를 보면은 물론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것도
그 주식도 이게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주식시장의 100년 동안 역사를 볼 때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어요. 1년에 에버리지 10% 정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ETF, Exchange Trading Fund 요런 데 한번 이것도 똑같이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팔고 사고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 그건 투자자들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평균 매년 10%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평균. 어떤 때는 뭐 옛날에 그 금융 위기 때라든지 뭐 서브프라임 위기라든지 이런 때 잠깐 때는 내려간 적이 있지만은 나중에 상승폭이 지난번에 내려간 걸 만회하고도 더 올라갔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한번 그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주식 초보자들은 그 주식에 잘 모르고 그냥 뛰어들지 마시고 그 ETF라는 그 주식에 한번 관심을 두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제 그 서치를 해보면 ETF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것도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뭐 한국 그 ETF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ETF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500대 기업이 있다. 그러면 500대 기업 중에서 그 수익을 내면서 같은 그룹의 그 산업군을 모아서 거래하는 것이 ETF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IT 산업만 모아놓은 ETF가 있고 또 뭐 그 식료품만 모아놓은 ETF가 있고 또는 뭐 비행기 회사만 모아놓은 ETF가 있고 이런데 그 다 따르니까 하면 그 요즘은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수익률이 얼마면서 어떤 회사에 그 ETF에 속해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그 ETF에 속해서 투자를 하는지 자세히 남아 있다고 그걸 한번 잘 보시고 한번 ETF에 한번 관심을 둬보시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